오늘 국내 증시 브리핑이랑 보고 있는 종목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랑 다르게 조금 소폭 반등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아까 3%에서 4%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2%대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이거든요. 내일 오전에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실적은 좋을 거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지난주 폭락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저점 대비 아마 10몇 프로 정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 특히 외국인 기관 비중이 컸던 부분이죠. 일단 그렇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ADR 상장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10일이라서 국내 증시에는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최대 이슈긴 하죠. 최대 이슈긴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이거 보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관망 심리가 큰 것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 카이버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지연 소식도 아마 반도체 업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YMTC 이제 중국계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이제 공장 그러니까 최첨단 연구개발 라인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견줄 만한 이제 첨단 칩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삼전 닉스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도 악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발성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쳐두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노이즈가 오늘 한 번에 겹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가를 오히려 목표가는 삼성증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시장 우려에 비해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 지금 3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시켜도 된다. 50만 원까지 상승해도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무척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도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야지 틀리면 욕먹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데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조정 기간은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 중복 상장, 비대칭적 중복 상장을 없애버린다. 라는 이제 금융당국 정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3% 룰에 따라 주주 동의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적 분할을 할 수가 없죠.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치를 분산시켜요.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이 있으면은 밑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적을 추정할 때 더블 카운팅 되니까 물산의 지분 가치도 희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 그럼 물산만 샀으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따로 사야 되니까 이제 주주는 물산을 사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알파벳처럼 합쳐져 있으면은 유튜브를 사고 싶다. 유튜브가 전망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 알파벳 주식만 사면 돼요. 아니면 검색 엔진 구글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 역시 알파벳만 사면 되죠. 아니면은 제미나이가 성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AI 시대에 구글이 알파벳이 패권을 잡을 것 같다. 역시는 알파벳 사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한 개의 종목만 사면은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데 우리는 물산 사더라도 삼성전자 따로, 삼성 SDI 따로 막 기업별로 사야 되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이제 분할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에 비해서 아쉽다. 근데 이제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할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LG 화학이 문제가 됐던 게 LG 에너지 그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업계가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했을 때 LG 화학만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LG 화학은 필요가 없고 따로 LG 엔솔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을 사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주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어서 한 개로 합쳐졌을 때는 하나의 주식만 사면은 되니까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화학이 좋으면 화학 업종 따로 공부해야 되고 엔솔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주체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분할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우리도 미국처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주가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근데 이 시총을 계산할 때 만약에 이게 주식 수가 그냥 계속 늘어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시총은 그대로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에요. 예를 들면 자본은 그러니까 현금은 개인 자금이 그렇게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한 종목만 사면은 그 주식에 몰려서 지금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등 나죠. 한두 달 만에 100%, 200% 갔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예전에 비하면은 시가총액 전체적인 시장 규모 늘었거든요. 코스닥이 몇십 년 전에 비하면.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못 간 이유는 집약되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야 되는 주체는 한정적인데 종목도 같이 늘어나니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정부가 건드리고 개선하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일단은 정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D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듣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모르실 텐데 ADR이라는 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그러니까 타국,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예탁 증서를 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이제 미국 예탁은행에 넣고 그리고 ADR 증서를 발행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ADR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은 얘네들이 예탁은행이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ADR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미국 투자자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실제 주식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을 2% 가량인가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좋을 수도 있어요. 총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물론 가격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SK
하이닉스의 ADR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보고서 움직이려 하려 하기 때문에 10일날 미국의 10일이면 우리나라는 장 마감하고 나서잖아.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날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반도체가 약간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일단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꺾인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쉬었음 반도체가 된 거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제가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순환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로 돈을 벌었으면 다른 걸 사고 싶어요. 왜냐면 차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차익을 본 사람이 있죠. 왜냐면은 매수하고 매도가 이루어져야지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실적 베이스예요. 왜냐면 이제 분기 실적 나올 시즌이잖아요. 이제 또 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이라서 실적 기반으로 아마 다시 한번 순환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난번 좋은 종목들 대한항공 이런 것도 앞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안내드렸지만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 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APR이라는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APR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달바글로벌을 말씀드렸고, 달바글로벌도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우리나라 K뷰티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 핫한 그런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수출이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반도체에 묻힌 거예요.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반도체가 화장품도 옛날 같았으면 11조 원이었으면 상반기 11조 원, 하반기에도 이만큼 나와준다. 그럼 20조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장품 섹터가 미친 듯이 날아갔을 텐데 지금 반도체는 수백조 원이잖아요. 두 기업이 둘이서 수백조 원, 삼성전자 혼자서 300조 원 이상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분기 실적만 100조 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 눈에 띄어서 그렇지 화장품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R, 달바글로벌도 그런 논점에서 지난번 바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APR 말씀드리고 나서 달바 글로벌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이때 20만원, 한 19만원, 20만원 이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로부터 많이 올랐죠. 거의 26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지금 물론 조정 받긴 했는데 엄청나게 오르게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근데 화장품은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실적 추정치가 엄청 좋아요. 이거는 달바글로벌이긴 한데 달바글로벌 영상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실적이 2천억 하던 회사가 26년에 7,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려 3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이쪽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바글로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APR 역시 엄청나게 매출이 뛰고 있어요. APR 매출 실적을 보면은 얘는 더 대단한데, APR 5천억 매출을 하던 회사가 이제 작년 3배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2조 7천억까지 엄청난 큰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배 넘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상승을 하면은 그거는 단일 기업의 강세라고 보면 되는데, 두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화장품 기업 자체의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기사 보여드렸을 때 수출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쪽에 엄청나게 강한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성장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점유율이 똑같더라도
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심지어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공략하고 그리고 동남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씩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면서 매출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무척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란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APR이 이제 유럽까지 시장을 엄청나게 확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현재 엄청나게 못 갔는데 APR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역대 최고점 찍고 나서 흔들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날 때 여기서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살짝 반등 나와주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보여져요. 왜냐면 얘네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일단 그동안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10만원 하던 게 언제? 5월 25년 5월이죠. 1년 만에 지금 4배, 5배 갔죠. 거의 4.5배 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물론 실적이 좋은데 이 똑같은 논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지금 진입하기엔 너무 높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우상향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35만원 돌파한 이후에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갑자기 툭 하락한 거는 아마 NXT에서 장난질 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인데다가 지금 하락 40만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요. 왜냐? 말씀드렸죠? 매수 주체가 많다고요.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재물을 살펴보면은 APR 실적이 영업이익 순이익이에요. 실적 계속 올라가요. 꺾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잠깐 꺾였는데 이거는 애교로 봐도 될 정도로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은 주가도 역시 똑같이 가요. 실적이 2분기에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된다고 아까 기사에서도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이제 APR이 이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주가 역시 최고가를 다시 찍으러 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너무 시장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APR 그러니까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미리 알고 선정할 수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한 5만원, 6만원일 때 선정할 수 있었다면 그때 큰 수익을 받겠죠. 하이닉스 25만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 불과 1년 전에 25만원, 30만원 막 이럴 때 그때 매수를 했으면 갖고 있었으면 지금 큰 수익을 받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듣지 않고 모르고 차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APR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상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APR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같이 잊지 말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달바 글로벌의 이어 APR 화장품 두 번째 종목으로 안내해 드린 이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시황이라든지 정보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이 핸드폰 번호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이 관련된 채널이랑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브리핑이랑 종목 브리핑 같이 찾아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